안녕하세요. 정쌤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엑셀 CR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AR 모델하고 MA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P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을 보시면 지금 시점의 X값을 그 이전 시점들의 X값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로우 1부터 로우 P까지는 이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입실론 T는 오차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때 회계 분석이나 MLE 방식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종속 변수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x1부터 요만큼이 이제 설명 변수인 거죠. 그래서 설명 변수라서 종속 변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 그렇죠? 요게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설명 변수들 간에 즉 xt 그때는 제가 x1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x1, x2, x3 이런 설명 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낮은 상관관계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x1이 y에 미치는 영향, x2가 y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x3가 y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각각 설명 변수들 간에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AR 모델 같은 경우에 좀 요게 만족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AR2 같은 걸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XT는 로우1, XT-1 플러스 로우2, XT-2 플러스 입실론 T가 될 것이고 XT-1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로우1의 XT-2 더하기 로우2의 XT-3 플러스 입실론 T 같은 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게 종속 변수잖아요. x1과 xt-1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xt-2로서 xt-1을 설명해야겠죠. 그러니까 xt-2와 xt-1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xt-3부터 xt-1까지도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xt-1도 xt까지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고 xt-2가 xt와 상관관계가 높아야 될 텐데 이 xt와 xt-1 간에도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요 xt-2로 xt-1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와 이 설명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데 그러면서 또 이 xt와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xt가 로우 xt-1 플러스 입실론 t 이렇게 해서 AR1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R2로 이게 분석을 하게 되면 xt는 로우1의 xt-1 플러스 로우2의 xt-2 플러스 입실론 t라고 하게 되면 요 로우 값이 있죠. 로우 값. 이 로우 값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로우 값이 이제 절대값 자체가 로우 1 플러스 로우 2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게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쭉 이 책이 그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패키지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1차로 깔게 되면 XT-3를 설명하는 만큼이 이 로우에 다 포함된다면 이 로우 1과 로우 2 즉 AR2 모델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 로우 1 이게 로우가 근데 로우가 이거 작다는 것까지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 그러니까 요것의 로우의 설명력을 로우 1과 로우 2가 나눠 가지게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 오차항의 분산을 분석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AR1 모델로 요 AR1 모델을 많이 씁니다. AR2까지 잘 안 가고요. 그래서 AR1 모델 가지고 로우가 좀 더 큰 상태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빙 에버리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에버리지는 평균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식을 잘 뜯어보시면 입실론 t부터 입실론 t-1부터 해가지고 입실론 t-q까지 되어 있는데 이 입실론 t는 기본적으로 x가 아니라 오차항이죠. 즉 오차항에 대해서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 한다는 것이고 이 오차항을 이제 t-q기의 오차항부터 요번 기의 오차항까지
이번 기의 이 종속 변수 즉 xt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미치는 정도가 요 개수들 세타 1부터 세타 q까지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가중치가 매겨진 즉 가중평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빙 에버리지는 뭐냐면 이 오차항들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 오차항들의 평균을 구하는 윈도우가 매번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윈도우의 사이즈는 똑같은 거죠. Q로 써요. 네. 네,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는 이게 매 기간 조금씩 요 윈도우가 즉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되는 것이고 그거의 가중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중 평균의 가중치는 바로 요 1부터 세타 1부터 세타 q까지로 볼 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R과 MA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AR1으로 해가지고 해서 MA 무한대로 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AR1은 그냥 XT는 로우 XT-1 플러스 입실론 T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XT-1 자리에다가 요거에다가 XT-1은 또 로우의 XT-2 플러스 입실론 T-1이니까 요걸 대입해서 쏙 넣으면 로우 제곱의 xt-2 플러스 로우 입실론 t-1의 입실론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또 이제 갈라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식의 형태의 식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xt- 무한대인데 처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x0는 엡실론 제로죠. 왜냐면 그 뒤에 값들은 다 없잖아요. 입실론이.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입실론 t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이건 초계치가 될 것이고 요거는 거의 입실론 제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입실론들의 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즉 AR1이 MA 무한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로우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로우가 1보다 작으면 로우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요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로우의 절대값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면 로우의 절대값을 봐야 되는데 xt는 로우의 xt-1 플러스 입실론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계열제를 분석할 때 xt-1, xt를 분석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로우가 0보다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로우가 1보다 크죠, 1이죠, 로우가 1보다 작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로우의 절대값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로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우가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엄밀하면 로우의 절대값 취한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로우가 0보다 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요런 식의 조건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로우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우가 1번 작으면 얘는 어쨌든 뭐 천천히 빵으로 가든 빨리 0으로 가든 이 부분 0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남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남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안정적이구나, 스테이셔너리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우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로우가 1일 때 생각했고요. 다 1이죠. 가중평균이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xt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점점점 해가지고 epsilon t 마이너스 q 플러스 epsilon t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epsilon t 마이너스 2 플러스 epsilon t 마이너스 1 플러스 epsilon t 이렇게 되겠죠. 즉 오차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q 이전 기에 영향을 오차항이 있어서 가지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지금 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지금 기의 오차가 x의 그
x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즉 Q기 전에 발생했든지 아니면 지금 기에 에러가 발생을 했든지 그 에러가 지금 기에 XT를 구성하는 데 주는 영향이 같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가 딱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게 그러면은 충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한테 준 충격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네, 미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이 안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요 로우 1부터는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구하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ariance x라고 해서 이제 x의 분산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요 AR1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t는 로우의 xt-1 플러스 입실론 t라고 볼 수가 있고 variance의 이제 xt라고 했을 때 이건 variance의 로우의 xt-1 플러스 입실론 t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 뭐 로우 제곱 베리언스의 xt-1 더하기 베리언스의 입실론 t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된지는 아시죠? 요 xt-1하고 입실론 t는 그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설명 변수하고 오차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이 이제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xt-1과 xt의 베리언스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걸 베리언스 x로 취환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결국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AR2도 마찬가지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 구할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1, 2, xt-2 플러스 입실론 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xt-1과 xt-2의 이제 베리언스를 넣게 되는 것이고 요것과 요것 간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베리언스를 AR2에서의 베리언스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에버리지,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하고 AR, 오토 리그레시브 했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거까지 오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 목표였던 거죠. 시계열 분석에서 요 AR과 MA 모델 설명하는 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복잡한 시계열 모델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